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일단 변의 길이 같아요. 가게 크기 60도예요. 써주기로 했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가 120도인 것도 알고 있네요. 따라서 이렇게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BC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3대1의 길이의 B인데 결국엔 그럼 여기는 2의 길이의 B고 2의 길이의 B를 가졌을 때 2라는 거리를 가졌으니까 그냥 여기가 1이다 라는 걸 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ACD의 외접원의 넓이는 물어봤어요. 그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R이 필요하겠고 이 R을 구하려면 사인 법칙을 써야 돼요. 사인 법칙을 쓰려면 한 각 알고 있으니까 얘하고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알아내야겠네요. 따라서 X를 알아내고 그럼 X를 알아내서 R을 구하고 R의 제곱 파이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X를 알아내려고 보니까 세 변과 낀 각 하나 나왔네요. 따라서 얘는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X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따라서 4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 코사인 120도. 따라서 180 마이너스 60이니까 여기는 코사인 60으로 바뀌는 대신에 마이너스 하나 붙겠죠.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계산해보면 x제곱은 4에다가 더하기 1 더하기 2 약분돼서 2가 되겠네요. 따라서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x제곱이 7이다 라고 나왔으니 루트 7이 되겠고요. 얘는 아까 전에 계획에 의해 사인 120분의 루트 7이 2R이에요 라는 정보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R제곱 파이니까 그냥 제곱해서 정리해 줍시다. 일단 사인 120도는 180 마이너스 60이죠. 그러면 얘는 사인 60이랑 똑같겠고 얘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면 제곱해 보면요. 7에다가 4분의 9에다가 2는 제곱해서 4, R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R제곱 혼자 남아라 하려면 7에다가 얘는 역수 취해져서 9분의 4 곱하기 4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약분하면 9분의 7.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여기가 지금 3, 루트 3 제곱했으니까 3이죠. 따라서 여기가 3.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3분의 7 파이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8이고요. 그 다음에 AC가 6. 그 다음에 A가 2분의 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6, 8 하면 여기 바로 10 나와 있어야 되죠. 이렇게 10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선분 AB의 중점과 AC의 중점을 각각 N과 N이라고 한대요. 그럼 얘도 중점 이렇게 찍어져 있으니까 얘가 4, 여기가 3, 여기는 5 이렇게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MC니까 여기 각의 크기에 대해서 사인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봤을 때 여기가 3인 거 알죠? 그럼 지금 두 변이 나왔고 하나의 각을 물어보고 있구나. 근데 그 각의 사인 값을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 변의 길이는 더 알아줘야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쓰든 사인 법칙을 쓰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지금 사인 법칙은 못 쓰겠네요. 왜냐하면 각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 한 변을 또 알아낼 수 있나 봤더니 이 변을 중심으로 보니까 MC를 갖고 있는 삼각형이 딱 보이게 돼요. 심지어 직각삼각형이죠. 따라서 요 A, B, MC가 딱 보이게 됩니다.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MC의 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MC의 길이 찾아보면요. 얘가 루트 16에다가 여기가 66에 36이죠. 따라서 얘가 루트 52가 되겠네요. 그럼 세 변 알고 있고 각 하나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 써야겠죠. 9에다가 25에 플러스 52 마이너스 2, 5 루트 52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 값 구한 다음에 사인 세타 값으로 넘어갑시다. 코사인 세타는 10 곱하기 루트 52에다가 얘네 둘이 더하면 77 넘어가면 1 더해가지고 8에 68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 봅시다. 얘는 5에 34에 얘는 4 곱하기 13이죠. 따라서 얘는 2 루트
1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2 약분돼서 17 이 정도로 약분이 되겠네요. 따라서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놓고 사인으로 넘깁시다. 얘는 5 루트 13이고요. 여기가 17인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가 루트 25 곱하기 13 빼기 17의 제곱인 289 이렇게 들어가겠죠. 계산해보면 얘가 25 곱하기 13이니까 15에 7에 5에 2 해가지고 325 빼기 289가 될 거고 걔를 계산해보면 36이죠. 즉 6이 되네요. 따라서 사인 값의 경우에는 5 루트 13분의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얘가 예각이죠. 예각이기 때문에 즉 여기가 90도라서 여기가 예각일 수밖에 없고 그럼 얘가 예각이죠. 따라서 얘가 뿔마 원래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사인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만 나오죠. 따라서 양수값인 얘만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요. 루트 13, 루트 13 곱하겠죠. 6 루트 13에다가 아래에는 얘네 둘이 곱해서 65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지름인 원에서 라고 나왔네요. 지름 나왔는데 원주각 체크 안 하면 큰일 나죠. 따라서 원주각, 직각 체크해 줄 거고요. AB 위에 AP와 BQ가 같은 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AP와 BQ가 같아 라고 체크를 해주죠. 그 다음에 원 O 위에 점 C에 대하여 AP와 CP가 서로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직각 표시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 지금 코사인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AC, Q 여기 요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데 변의 길이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x로라도 잡아서 변의 길이의 비율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일단은 변의 길이를 하나 잡아줘야 되는데 3분의 파이를 이용하려면 이 삼각형에서 특수각 갖고 있는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x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여기가 2x, 여기가 루트 3x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x인 것도 나오네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각 세타를 중심으로 한 변 나왔고요. 나머지 변만 구하려면 직각에서 수직으로 내린 장면 사용하면 되겠죠. 직각에서 지금 수직으로 내려놨으니까 우리 직각에서 수직으로 내린 도형에 대해서는 이 삼각형과 이 조그만한 삼각형 두 개 사이에 다 닮은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점이 있죠. 따라서 이렇게 닮음을 이용하게 되면요.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었죠.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요 이런 거 배웠었죠. 따라서 4x 제곱은 x 곱하기 ab예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는 4x였던 거죠. 따라서 여기가 4x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x가 되겠죠. 따라서 두 변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한 변만 더 구하면 되죠. 한 변만 더 구하면 되니까 여기가 지금 2x가 되겠고요. 그럼 끝났네요.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한 변, 얘하고 제곱 처리해서 구할 수 있죠. 따라서 루트 3에다가 4까지 하니까 7x가 되겠네요. 따라서 세 변과 각 하나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세 변과 각 하나에 대해서 코사인 값 처리해보면요. 9x 제곱이 4x 제곱에 7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x 곱하기 루트 7x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럼 세타만 남기려면 코사인 세타는으로 바꿔봅시다. 일단 그러기 전에 다 x제곱 갖고 있죠. 따라서 x제곱으로 나눠줄 수 있겠네요. x는 0이 아닐 테니까요. 따라서 2 곱하기 루트 7에 얘네들이 더하면 13 넘어가면 4. 따라서 얘 다 사라져서 7분의 큰일 날 뻔했네요. 4 더하기 7이 11이죠. 따라서 여기가 2죠. 따라서 얘 하나만 사라지네요. 따라서 2 루트 7분의 1이니까 여기가 14분의 루트 7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BC가 12인 삼각형 ABC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외접원과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D라고 하면 BD의 길이가 K,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K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중점 하나 잡겠죠. 원의 중심 하나 잡겠죠. 그 다음에 BC까지의 거리와 C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처리할 거예요. 거리가 지금 2K로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K 값을 그냥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BC가 12다 라고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2K, 12라는 점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야겠고요. 그 다음에 K라는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취해줘야겠네요. 일단은 세 변을 알고 있는 OBC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O라고 해볼게요. 그럼 OBC를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각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적어도 한 각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 세타라고 잡아버리면 요 세타는 요 각이랑도 관련이 있는 각이죠. 얘를 2배 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차라리 여기를 세타로 잡고 여기를 2세타로 그냥 잡아줄게요. 그렇게 되면 2세타에 대한 식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세타에 대한 식이랑 2세타에 대한 식이랑 같이 있으면 우리가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여기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2K, 여기가 12, 그 다음에 여기가 2K인 상황에서 여기가 2세타예요. 근데 나는 세타에 대한 내용으로 바꾸고 싶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위에 있는 각을 딱 2등분 했을 때, 즉 꼭지각을 2등분 했을 때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각이 생겼으니까 여기도 6 생겼으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값 구할 수 있겠죠. 2K분의 6. 이런 식으로 이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바로 가도 되지만 사인 값을 바로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저 K만 이제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D도 역시 외접원 위에 있는 한 점이죠. 따라서 이 D와 O를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 K를 갖고 있는 삼각형이 요 위에 있는 ABD밖에 안 보이는데 ABD의 경우에는 2분의 세타를 기준으로 담기 때문에 우리가 세타에 대한 기준으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봤더니 여기 이 선을 그리게 되죠. 그럼 얘도 2K, K를 갖고 있는 세 변을 알고 있는 삼각형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더 특이한 점이 여기가 2분의 세타이니까 얘에 대해서 원주각이 2분의 세타로서 여기 중심각은 2분의 세타의 2배인 세타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나온 삼각형이 이 삼각형도 나오게 될 거죠. 세타의 K의 2K의 K다 이런 삼각형. 따라서 얘는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 세타와 K에 대한 식 하나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봅시다. K제곱은 4K제곱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K,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랬더니 K제곱 다 갖고 있으니까 K제곱 다 사라지고. 그럼 여기 1 남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8분의 8에다가 1 넘어가서 7이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 나옵니다. 사인 세타 나와 있고 코사인 세타 나와 있으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 쓰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주면 4K제곱 분의 36 더하기 88의 64분의 77의 49 한 개 1이다 라는 식이 되고요. 양변에다 64K제곱을 곱해줍시다. 그러면 36에다가 곱하기 16 되겠죠. 플러스 49에다가 64K제곱 곱했으니까 K제곱 될 거고요. 64K제곱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이제 해줄 수 있겠네요. 넘기게 되면 49 넘어가니까 15K제곱이 36 곱하기 16이다 나오죠. 좀 복잡해 보여도 어차피 K만 구하면 되니까
K제곱은 16 곱하기 36 쓸 거고 K는 얘는 4의 제곱 얘는 6의 제곱이니까 6, 4, 20, 6, 9, 6, 4, 24. 그 다음에 루트 1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루트 15 유리화시키면 24 루트 15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으로 나눠지죠. 따라서 3으로 나누게 되면 3, 5에다가 3, 8, 24. 따라서 마지막으로 진짜 답은 5번이 됩니다. 삼각형 ABC에서 BC 위에 점 D가 2의 거리를 갖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각의 크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D와 CD의 길이를 A와 B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도 A, B 잡아줘야겠죠. A, 그 다음에 CD를 B. 이렇게 됐을 때 A제곱 더하기 3B제곱의 값은 물어봤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각도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변에 대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없어 보이네요. 따라서 각도들을 좀 구해봅시다. 지금 여기에 75도라는 건 얘하고 더해가지고 75도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이 위에 있는 여기각이 30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가 30도니까 여기가 45도가 되겠죠. 그럼 45도에 75도 더하니까 120도, 따라서 120도니까 여기가 60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이 각도들을 좀 많이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A, B, D에 대해서 사인 법칙 쓸 수 있는 상황이죠. 45도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값이 A가 되겠고요. 사인 30도에 대해서는 마주보고 있는 값이 2니까요. 왼쪽 삼각형도 봤더니 A와 B에 대해서 지금 마주보고 있는 게 특수각들이죠. 따라서 사인 법칙도 쓸 수 있겠네요. 사인 60도분의 A가 사인 45도분의 B. 그럼 A와 B에 대해서 두 개씩 나왔으니까 A, B 값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정리해 봅시다. 얘는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1, 얘는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루트 2. 그럼 어차피 제곱에 대해서 구할 거니까 양변 제곱해서 처리해 볼게요. A 제곱에 얘는 4분의 2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2 제곱하면 4, 4분의 1. 그렇게 되면요. A 제곱은 4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되겠죠. 2 해서 8. 이렇게 될 거고요. 얘도 제곱해서 써보면 A 제곱에 4분의 3은 2분의 4분의 2에 B 해가지고 요거 4 사라집시다. 그냥 B제곱. 따라서 얘는 2A제곱이 3B제곱이 되죠. 그럼 여기가 8이니까 B제곱은 3분의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A제곱 더하기 3B제곱을 물어봤으니 예, 계산하면 8 더하기 16 되죠. 따라서 2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요 식을 만족시킨다 했어요. 코사인 C가 8분의 5고 코사인 A의 값을 물어봤네요. 일단 식의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B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자가 하나로 주어졌으면 좋겠을 텐데 하면서 봤더니 각도에서는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파이다 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A 플러스 B는 파이 마이너스 C로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파이 마이너스 C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리했을 때 AB 코사인 B 그 다음에 AC에다가 코사인 C로 변하면서 마이너스 하나 붙겠죠. 얘가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따라서 0. 따라서 변과 각에 대한 정보로서 좀 정리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변과 각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처리하기 힘들죠. 그래서 변에 대한 식으로 모두 다 바꿔줄 거예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변에 대한 내용으로 다 바꿔줄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상황 생각하면서 작성을 해보면 C에다가 코사인 B는 얘를 중심으로 바라봤으니 B제곱은 이라는 식을 변형시키게 되면 2AC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빼기 AC를 중심으로 바라봤으니까 B 그 다음에 코사인 C니까 2AB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겠죠. 등식 변환 생각하면서 만들어주세요. 그럼 C 사라지고 B 사라지고 양변에 2A 곱해주고 싶네요.
어차피 a는 0이 아닐 테니까 양변에다 곱해줘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죠. a제곱 사라질 거고 c제곱은 2c제곱으로 남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2b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 따라서 합차 공식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b는 c거나 아니면 b는 마이너스 c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변의 길이끼리 마이너스 배 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b하고 c하고 같은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코사인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코사인 a도 변의 길이로 써주는 게 좋겠죠. 코사인 a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a제곱이 기반이 되겠죠. 따라서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처리될 거고 2bc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b와 c가 같다라고 했으니 b에다가 c 값을 넣게 되면 2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2c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럼 아직은 c와 a에 대해서 아예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엔 코사인 c 값이 얘한테 모든 값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따라서 코사인 c에 대한 식도 써봅시다. 얘가 8분의 5라는 거 알고 있고요. 코사인 c에 대해서 써보면 우리 b하고 c하고 같은 거 알았으니까 b로 그냥 c로 다 써볼게요. 얘가 c다. 여기를 c로 바꿔버려가지고 c로 다 써보죠. c에 대해서 기준 삼아야 되니까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c제곱 처리될 거고 2ac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c제곱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고요. a도 합라는 사라지겠네요. 따라서 알 수 있는 게 8a가 10c였구나. 즉 4a가 5c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a와 c 값을 못 구하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문자를 최대한 줄여주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a를 4분의 5c로 바꿔 볼게요. 그렇게 되면 알아서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2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6분의 25c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c제곱 다 갖고 있으니까 알아서 다 잘 사라지네요. 이렇게 문자에 비해서 식이 적을 때는 일단 문자를 최대한 줄인다라는 생각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요. 32에다가 25 빼니까 7 될 거고 16 그 다음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가 32가 되겠죠. 따라서 32분의 7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각형의 네 꼭지점은 한 원 위에 있고 각각의 변들이 나와 있습니다.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물어봤으니까 반지름의 길이 r 잡고 이 r은 사인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식인 거죠. 따라서 사인 법칙을 쓰려고 봤어요.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면 얘를 외접원으로 하는 원이 필요할 텐데 삼각형이 필요할 텐데 지금 삼각형이 없는 상황이죠. 그럼 삼각형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여기 있는 원의 점을 중심으로 삼각형 만들려고 봤더니 이렇게 나눠보주면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질 수 있겠네요. 그럼 원래는 반지름의 길이를 원해서 사인 법칙을 쓰려면 변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각을 세타로 잡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를 세타로 잡는 게 조금 더 이득일 거예요. 왜냐면 이건 사각형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경우에는 이 각도에 대한 정보를 주거든요. 여기하고 마주보고 있는 이 마주보고 있는 각은 더했을 때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통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즉 각을 하나만 잡아도 나머지를 그 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저기를 잡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따라서 각각을 세타로 잡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BD를 구해야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BD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왼쪽에서 코사인 법칙 쓸 거고요. 오른쪽에서도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네요. 그럼 x와 세타에 대한 두 개씩 나와서 x값, 세타값 다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코사인 법칙 써보면 4 더하기 4에다가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코사인 세타가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값은 똑같이 오른쪽에서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 9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에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하나 붙을 거고요. 여기는 더하면 플러스 24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앞에 거 25는 x제곱 제외하고 나머지부터 써보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에 대한 하나의 식이 나오니까요. 따라서 8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32의 코사인 세타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17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32분의 마이너스 17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 나왔으니까 x 구할 수 있겠죠. x 구하러 가보면 x제곱은 8에다가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32분의 17이니까 얘 약분돼서 4 8사 32에다가 얘가 더해지죠. 따라서 32 더하게 되면 49 따라서 x는 2분의 7임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x 알았고 코사인 알았으니까 얘를 사인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따라서 직각삼각형 그려놓고요. 얘가 32에 여기가 17인 상황인 거죠. 따라서 직각 처리하고 여기는 루트 32의 제곱 마이너스 17이죠. 32의 제곱 마이너스 17의 제곱. 그럼 얘는 합차 공식 씁시다.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49 곱하기 얘네 둘이 빼게 되면 15죠. 따라서 7루트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사인은 32분의 7루트 15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인 법칙에 의해 7루트 15를 32로 나눈 값 분의 2분의 7이 2r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r의 값은 2분의 1에다가 2분의 7에다가 얘가 역수로 곱해지겠죠. 15에 32가 분차. 그렇게 되면요. 7, 7 사라지고 4, 8에 32 하고 아래 거에서 15 유리화시키면 8루트 15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5분의 8루트 15인 4번이 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AB와 AC가 각각 나온 삼각형의 외심을 O라고 할 때 OAC의 넓이가 12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BC의 길이가 A일 때 서로 다른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물어봤어요. 즉 삼각형의 상황에 따라서 이 A의 값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서로 다른 모든 실수다 라고 잡아준 것 같아요. 일단 삼각형을 하나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단순한 게 예각이죠. 따라서 예각 삼각형 대충 그려봅시다. 그렇게 되면 A, B, C 잡았을 때 여기가 지금 8, 여기가 6인 상황인 거죠. 거기에 외심을 5라고 잡아놨대요. 이렇게 잡아놨고 OAC의 넓이가 나왔어요. 그럼 OAC 만들어 놓고 생각하겠죠. 만약에 예각이었다면 이렇게 안에 외심이 그려질 겁니다. 그럼 얘의 넓이를 잡으려고 봤더니 지금 얘하고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은 당연한 거죠. 외심이니까.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을 알고 있네요. 그럼 넓이 알고 있으니까 높이를 알아낼 수 있겠죠. 따라서 높이 구하려고 직각으로 내려봤어요. 그럼 여기 길이를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6 곱하기 네모 곱하기 2분의 1 하겠죠? 걔가 12다 라는 정보를 이용하면 얘가 3 따라서 4. 따라서 여기 길이가 4가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수직으로 내려놨어요. 그럼 이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 상황인 거죠. 따라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되겠고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까지도 표시를 해야겠네요. 하나로 표시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 길이가 3이 되겠고 여기가 3, 4, 5가 보이네요. 따라서 결국 이 동그라미 각에 대해서는 5, 4, 3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 안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 탄젠트 값 다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BC의 길이를 A라고 잡자라고 했죠. 그럼 BC의 길이를 바라봄에 있어서 당연히 ABC 삼각형을 바라보겠고 ABC 삼각형에 지금 세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각의 크기를 하나 주어졌으면 A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각의 크기를 어디를 볼까 했더니 이미 이 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얘를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는 세타가 되겠고 그럼 여기에 2세타니까 얘하고 원주각 중심각의 형태인 이 부분은 세타 값을 갖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타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쓰는 순간 A 값이 나오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식 정리해보면요. 36은 A제곱 플러스 64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고요. 코사인 세타 값 구하러 세타에 대한 이 삼각형 데리고 오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세타를 중심으로 4에 5에 3인 상황이래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다라는 게 바로 보이죠. 5분의 4 데리고 오게 되면요. 여기에서 정리시켜서 a제곱 마이너스 5분의 64a 플러스 넘어가면 28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봅시다. 5 곱하고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그러면 140. 따라서 5에 2에 a에 14에 10 이렇게 하게 되면 20에 안 되니까 14에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64. 따라서 5a-14, a-10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는 5분의 14 또는 10이다.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어떤 상황인지 대충 살펴보고 내가 지금 예각에 대해서만 처리를 했으니까 둔각이나 직각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상황을 보면 5분의 14가 나왔어요. 그러면 5분의 14니까 얘네들 중에서 가장 짧은 변인 거죠. 그러면 결국엔 예각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6, 8, 10이래요. 그러면 요거는 직각삼각형 얘기인 거죠. 따라서 직각까지도 고려가 됐네요. 여기도 뭐 얘가 예각일지 둔각일지 몰라도 일단 예각 선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온 값이 요 정도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둔각일 때까지도 고려가 됐는지를 일단은 살펴는 봐야 돼요. 그래서 둔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8이라는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6이라는 길이는 이 둔각을 가진 둔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둔각 삼각형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얘가 6이었고 얘가 뭐 8이었고 이런 상황이었겠죠. 8이나 A였고 이런 상황이었겠죠. A로 잡아봅시다.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펴보면요. 얘에 대해서 외심은 밖에 존재할 거예요. 결국에 안에 존재할 때는 다 고려가 됐고 직각인 건 알아서 고려가 됐으니까 이렇게 밖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인 상황에서는 여기를 2세타로 잡았을 때 여기 안에 거 2세타로 잡았죠?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 동일한 코사인 법칙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다 고려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미.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얘네 둘밖에 없구나 라고 확정 지을 수 있고 5분의 14 더하기 10이니까 5분의 64가 답이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AC가 2고 BC가 4인 상황에서 직각삼각형 상황이 나왔네요. 그러면 그림에다가 표시하면서 보죠. AC가 지금 2. 그다음에 BC가 4라고 되어 있고요. 직각 표시되어 있고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래요. 여기가 1짜리인 원이 만나는 점을 D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C에 대해서 내분하는 점을 F라고 한대요. 지금 3대 1로 내분해야 되니까 이거 대 이거가 3대 1. 그럼 이 길이 자체가 3 길이랑 1 길이를 갖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잡아줄 수 있겠네요. AF가 D2와 만나는 점을 G라고 하고 사각형의 넓이를 S, ADG의 넓이를 T라고 한대요. 그럼 결국에는 ADG의 넓이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각형의 넓이의 경우에는요. 요 사각형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의 넓이의 경우에는 지금 바로 뭐 방법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딱 무슨 도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얘는 설명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경우에는 지금 반지름이 1이다 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1 두 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엔 이 각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을 알파라고 한번 둬봅시다.
그러면 일단 삼각형의 t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알파라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각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설명해 보기로 했죠. 따라서 S는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일단 얘가 포함되는 도형을 찾아줘야 되죠. 그런 도형을 생각해 봤더니 지금 직각삼각형 바로 보이네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색칠하게 되면 얘가 다 색칠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사라지면 되겠죠. 따라서 직각삼각형에서 삼각형을 빼면 된다라는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바로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곱하기 얘는 1 나왔고 그럼 여기 각을 베타라고 두겠죠? 1 곱하기 1 곱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사인 베타죠. 그럼 결국엔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베타의 경우에는 이미 직각삼각형이 다 나와 있어요.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 베타를 중심으로 여기가 2짜리 있고 그 다음에 FC니까 1. 그럼 여기가 루트 5가 되죠. 그럼 여기가 루트 5분의 1이다 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요거분의 요거니까요. 그럼 이제 사인 알파만 구하면 되겠네요. 사인 알파 구하러 갔더니 지금 알파를 갖고 있는 삼각형을 바라보니까 ADF가 보이네요. ADF 상황을 살펴보면요. ADF는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3이라는 거 알고 있고 AF도 루트 5라는 거 알고 있고 AB도 직각삼각형의 한 변이니까 이미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얘 세 변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으니까 세 변 각각 써줍시다. 여기 루트 5에 여기는 루트 16 더하기 4죠. 따라서 루트 20이 될 거예요. 그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339는 20 더하기 20, 네, 5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0 곱하기 루트 5에다가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알파만 구하면 되겠죠. 여기가 2루트 5니까 여기가 5가 되고 4가 되어서 마이너스 20이 될 거예요.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20분의 25 마이너스 9니까 25 마이너스 9에서 16이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알파 값이 5분의 4로 나오네요. 그럼 사인 알파 값은 5분의 3이 되겠죠. 이제 직각삼각형 대충 그려놓고 여기가 5짜리에 4짜리니까 여기가 3이 되겠죠. 따라서 5분의 3. 원래는 절대값이 5분의 3이지만 얘는 예각이니까 마이너스 부분 제외하고 5분의 3만 쓸게요. 따라서 여기가 5분의 3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 나왔죠? S와 T를 각각 구할 수 있으니까 계산해보면요. S 더하기 T 해주세요 했으니까 10분의 3 더하기 얘네들이 계산하면 1에다가 마이너스 2루트 5분의 1이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요거는 10분의 한 번에 통분해버립시다. 10분의 3에다가 13 마이너스 얘는 루트 5만 곱하면 되죠. 따라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3번이 되겠네요.